여름에는 시스루 당연히 안 되고. 시스루요? 시스루 입고 오는 분들, 아줌마들 있습니다.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꼬면 나와. 맞짱 뜨자. 그거 많이 봤어요. 여기서 500 벌던 거 200 날리고 300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쵸, 사람은 그쵸. 절대 없어요. 600에서 700 벌 수 있냐. 그분들은 평균적으로 벌어 가시고. 반도체 현장은 깨끗하게 관리된 수영장에서 옆에 수영 지도해주는 분들 쫙 있고, 나 물에 빠지면 구해줄 분들 쫙 있고, 거기서 안전하게 수영을 배울 수 있는 네. 환경이 반도체. 네. 한 6개월쯤 하다 보면은 이제 현타가 딱 오죠. 보면 되는데, 나는 이 길을 계속 갈 마음이 아직은 없는데, 이미 여기서 한 6개월 내지 1년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알겠고, 근데 이걸 벗어나서 딴 직업으로 혹은 내가 했던 곳으로 돌아가기에는 또 용기가 또 안 나고, 돈 차이가 크니까. 그렇죠. 여기서 500 벌던 거 200 날리고 300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쵸, 사람은 그쵸. 절대 없어요. 거기서 사람 마음이 붕 뜨는 거예요. 이 길로 계속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반도체 노가다들이 돈을 얼마를 번다더라. 이런 썰들은 그 사람의 잠을 줄이고 사생활 줄이고 사람 만나지 못하고 가족도 못 만나고 버는 돈이라는 거를 알고 들어오셔야 돼요. 내가 바닷가에 나가서 수영을 배울 수 있을 정도 실력을 높이고 싶은데 수영장에서만 하면 그게 안 되니까 내가 내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나갑니다. 현장으로. 발전소, 조선소, 일반 현장으로 나가야 돼요. 왜냐? 결정적으로 반도체랑 그 현장들의 차이는 반도체는 내가 제작을 하지 않습니다. 밖에서 완성품이 만들어져서 들어옵니다. 그럼 그거를 검수를 받고 문제가 없으면 갖다 끼우는 야외 현장은 원재료를 갖다 주고 도면 던져주고 하세요. 반도체만 다니면 절대 뛰어넘을 수가 없죠, 사실상. 그러면은 그런 데 있으면 실력은 진짜 확실히 늘겠네요. 그럼 반도체 들어와서 나 배관사요 이름 달고 들어온 사람들 시키면 다 잘한다. 근데 펀치 났을 때 그 사람들을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케아 DIY 사업 와서 만드세요. 그럼 다 만들 수 있어요. 정형자 아니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부품이 하자가 나서 삐딱해졌을 때 그거를 바로 알아낼 수 있는 게 실력이기 때문에 밖에서 내가 깎아보고 재단해서 만들어본 사람과 완성품만 만들어본 사람은 완전히 차이가 큰 거라서 내가 정말로 전공이 되고 정말로 실력을 쌓아서 뭐 팀장도 달고 싶고 올라가고 싶다고 한 사람은 결국에는 필드로 나가서 일을 해야죠. 지금 같이 일하시는 기공분들은 얼마 정도 받아요, 보통? 배관 기준으로 조공이 평균 단가가 한 15만원 정도 하면 배관사분들은 스타트가 22개. 그 위로는 상한선이 없는데 대신에 그 위로 주려면 팀장이 자기 돈을 주는 거예요. 인력 한 명당 딱 정해진 가격이 있어요. 가격이 있는데 18만원이다. 그럼 조공한테 15만원 주고 난 3만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똥띠기라 그래서 팀장이 맛있게 먹는 거고. 근데 18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22만원 사람을 쓰려면 4만원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로스가. 대신에 그 사람은 기술도 있고 그 사람이 일을 진행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팀장은 데려다 쓰는 거예요. 모자란 걸 조공으로 세우고.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600에서 700 벌 수 있냐. 그분들은 평균적으로 벌어가시고. 꾸준히 벌어가시고. 그러면 조공의 장점이 뭔 것 같아요? 유일한 장점은 책임지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천장에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앙카를 똑바로 안 박아서 삐딱하다. 이거 앙카가 튀어나와버렸다. 이러면 사진을 품질팀이 다 찍어요. 찍어서 각 팀장한테 연락을 하거나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 정기교육 때 그걸 쫙 이제 스크린에 띄웁니다. 소장이 얘기를 하죠. 이게 여러분들의 민낯입니다. 이제 조공 입장에서 현장에서 제일 힘든 게 일이에요, 사람이에요? 무조건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요? 그 어설프게 아는 분들이 배관일은 배관의 전공, 기공이라고 부르는 걸 이제 배관사라고 부르는데 짬바 한 못해도 20년 이상 하신 분들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냥 뭐 플랜트, 조선소, 일반 현장 다 돌고 돌다가 오신 분들이라서 나이가 좀 있으신데 딴 일 하다가 배관을 좀 배우셨어. 이제 나 좀 안다. 근데 그분들이 자꾸 옆에서 배관사가 하라고 지시하면은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하면서 야지를 자꾸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럼 일이 진행이 안 돼. 배관사는 열이 받아. 그렇죠. 조금 눈치만 봐야 돼. 그렇죠. 또 웃긴 게 그런 사람이 또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그 부지런한 바보 있잖아요.
사람 미치게 만드는. 예를 들어서 안에서 사고를 친다.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했다. 아웃이에요. 바로 아웃. 바로 아웃이고, 싸움을 했다. 그러면 영구 퇴출. 어떤 SK 현장도 다시는 못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빡세게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사 기간이 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용직 분들이 이제 돈을 빨리 벌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력사무소로 나가는 것보다 반도체 현장의 공사 기간이 긴데 가는 게 좀 유리할 것 같아요. 그렇죠? 당장 돈이 급하면은 인력사무소를 가시는 것도 맞긴 한데, 저는 무조건 반도체 현장을 추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하면서 다쳤던 게 반도체 현장에서는 거의 없고요. 발전소 현장 가가지고 그냥 무지하게 다쳤습니다. 제가 우리가 수영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도체 현장은 깨끗하게 관리된 수영장에서 옆에 수영 지도해주는 분들 쫙 있고 나 물에 빠지면 구해줄 분들 쫙 있고 거기서 안전하게 수영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반도체. 내가 다칠 일도 없고 뭐 남이 나한테 해코지할 일도 없고 발전소에 있을 때 처음에 들어가서 놀란 게 그렇게 비계가 많은 곳을 처음 봤어요. 거기를 사람들이 계속 기어다니고 타면서 일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일을 할 때 많이 다쳤었고 가장 많이 다치는 게 아마 일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손, 발, 특히 발목 발목을 접질리는 경우가 많고 손은 끼인다든지 발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비계를 타는 분들은 비계가 보시면 알겠지만 비계장이 이렇게 있고 그 타공이 돼 있는 거 있고 이렇게 갈고리가 양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 갈고리가 높이가 단체가 있어가지고 잘못 밟으면 미끄러지거나 발목을 삘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숙련대 분들은 감각으로 잘 가시는데 위에다가 보양이라고 해서 깝니다. 보양지를. 그 비계 위에. 왜냐면 용접을 할 때 불꽃이 불티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안 보여요. 그러면 좀 밑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가다가 뼈버리는 경우도 많고 특히나 이제 공구 다루시는 분들은 이제 뭐 임팩 같은 경우도 손목이 돌아가 버린다거나 초보자들이 많이 다쳐요? 아니면 기공들은 많이 안 다쳐요? 그게 약간 역설인 게 기공들은 힘든 몸쓰기를 잘 안 합니다. 초보는 잘 모르는데 열심히 해야 되니까 집에 가보면 나는 다친 게 없는 것 같은데 멍들어 있고 근데 기공들은 워낙 짬이 되기도 해서 다칠 일을 스스로가 만들지를 않고 근데 조공들이 일 시작하고 제일 힘든 게 일주일간은 발이 무지하게 아픕니다. 발. 안전화가 발에 익지가 않아서 처음에 군대에 들어갔을 때 전투화 발에 안 입어보면 그렇죠. 엄청나게 아프잖아요. 똑같은데 많이 다칠 뻔했으니까 뭐 특별하게 갖고 다니는 안전 장비 같은 게 있어요? 기계를 많이 타야 되는 일을 하는 분들은 무릎 보호대를 사는 거를 추천드리는 게 비계를 우리가 일하다 보면은 걷는 게 아니라 길 때가 많아요. 비계와 비계 사이에 좁은 공간에 예를 들어서 뭐 전선관이 지나간다거나 배관이 지나간다거나 트레이가 지나간다거나 이러면 기어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볼팅을 하든 용접을 하든 기계가 구멍이 나 있지 않습니까? 구멍을 무릎을 계속 기다 보면은 이게 엄청나게 아파요. 쓸리고 요거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유명한 그 장갑 있지 않습니까? 3M이라고 쫀쫀하게 잘 붙기 때문에 비싸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10개, 20개 드리로 하나씩 사두면은 한 1년을 쓰죠. 내가 설마 다치겠어 하는 사람들 진짜 많잖아요. 그런 애들이 다치죠. 그런 애들이 다쳐가지고 못 나오겠는데요. 계신 장비는 다 받은 거예요? 지급받은 거예요? 처음 입사할 때는 풀세트를 주고 잃어버리면 알아서 사세요. 안전화 같은 경우는 6인치 무조건 발목까지 와야 되고 다이얼 무조건 다이얼식으로만. 다이얼 고장나는 사람 많이 못 보셨어요? 많죠. 이게 이러다 보면은 내가 받고 싶어서 박은 게 아니라 부딪히게 되면은 다이얼이 톡 빠져요. 그럼 이 둘 풀려나거든요. 한 번 빠지면 계속 빠지기 때문에. 근데 또 안전화는 계속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사서 신으시고 또 회사에서 주는 거는 그렇게 착화감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안전화보다는 이제 깔창을 좋은 거를 신는 게. 현장이 이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또 춥잖아요. 겨울에는 발열조끼 같은 거 요즘 많이 있던데. 지금 현장 전에 전기팀에 있을 때 발열조끼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배터리가 화상을 입은 사건이 나서 이 건설업계가 일처리가 군대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발열조끼가 문제니까 입지 마세요.
추우면 더 껴입으세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은 여름에 선풍기 달린 조끼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렇죠. 지금 안 해줘요? 반도체 현장 내에서 못 입어요. 왜요? 그것도 전기잖아요. 전기니까? 와,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름이나 겨울이나 그렇죠. 알아서 잘 살아남아야 되나? 알아서 잘 살아남아야 되고, 그럼 작업복은 보통 어디서 사세요? 그 현장에서 못 입게 하는 의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롱패딩 있잖아요. 네. 무릎까지 올라오는 롱패딩은 안 되고, 넘어질까봐. 넘어질까봐? 모자 달린, 후드 달린 옷도 안 되고. 모자를 안으로 집어넣어서 입어야 되고. 아. 이유가 위험해서. 그리고 여름에는 시스루 당연히 안 되고. 시스루 입고 오는 분들, 아줌마들 있습니다.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시스루 입고 오는 분들도 있고, 냉장고 바지라 그래서, 아, 맞아요. 펄럭이는 거? 펄럭이는 것도 왜냐면 그건 진짜 위험해요. 왜냐면 걸리면 걸리니까. 옷이 말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건 꺼낼 수가 없어요. 기술이라는 게 오랜 시간 하면 다 할 줄 알아요. 결국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사무직처럼 이렇게 따뜻하지가 않으니까 그걸 각오를 하고 대신 확실한 페이는 보장이 되고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고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내가 아파버리면 내가 돈을 못 벌잖아요. 왜냐면 내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내 새끼들, 가족들은 내가 보내준 돈으로 학교도 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쵸. 내가 아파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진짜 주중에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일찍 자고 주말에 잠깐 이제 술 한잔하고 이렇게 정말 성실하게 사는 분들이 많고 성격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인생 떨거지들이 오는 곳이다. 막상 해보시면 여기도 다 사람 사는 데고 의외로 사회에서 잘 나가셨다가 오신 분들도 많고 사람들 간에 트러블이 나지 않게 환경 조성을 해놔요. 그래서 뭐 누군가가 나를 뭐 예를 들어서 뭐 갈군다. 그러면 그냥 얘기하면 돼요. 나 저 사람 때 못 다니겠습니다. 그러면 회사 차원에서 처리를 해줘요. 팀장이 처리를 해주거나 어떤 그 인생 사람마다 굴곡이 있고 어떤 시련이 있어서 일을 시작하기 다 계기는 다르지만 그 위치까지 올라간 분들은 정말로 성실하게 일하고 그 전문 분야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정말 일 잘합니다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 거지. 그 사람들은 정말로 뭐 월천 이상 벌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고.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떤 직업을 가져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아, 그 말에 진짜 동의합니다. 진짜. 오늘 이야기들이 누군가한테는 정말 조금의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먼저 다치는 게 발을 다치시는 분들이 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정 댓글에 안전하면서도 좋은 그 안전화 체크리스트 구입 방법을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놨으니까 한번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일하시고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